만약 당신이 무시했던 키오스크 앞 노인이 사실 이 가게의 주인이라면? 새벽 5시 30분 17초. 이민준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초단위의 오차도 없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그의 침실은 최소한의 가구와 차가운 금속성 디자인으로 채워져 마치 첨단 연구소의 한 부분 같았다. 킹사이즈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마트밴드는 그의 수면 패턴과 생체 리듬을 밤새도록 분석해 최적의 기상 시간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그는 단 한 번의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리되고 있었다. 회의 시간, 보고서 검토,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통화, 그리고 개인 운동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알고리즘처럼 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삶, 그것이 이민준의 철학이자 존재 방식이었다. 욕실은 그 자체로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미러는 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식단을 추천하고 오늘의 날씨와 미팅 정보를 간결하게 브리핑했다. 비건 프로틴 쉐이크와 저탄수화물 바게트로 이루어진 아침 식사는 정확히 12분 만에 끝났다. 8분 동안의 샤워, 7분 동안의 드레싱, 그리고 5분 동안의 글로벌 경제 뉴스 브리핑까지. 그의 아침은 마치 정밀 기계의 부품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그의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퀀텀 디스플레이에는 F&D의 실시간 매출 데이터와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번개처럼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는 데이터의 신봉자였다. 모든 의사결정은 정교한 분석과 예측에 기반했고, 감성이나 전통 같은 모호한 개념들은 그에게 있어 그저 제거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변수일 뿐이었다. F&D 기획본부장 이민준. 그의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외식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 F&D의 차기 회장 1순위. 35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들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는 데이터와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자신의 세상을 구축했고, 그 세상 안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실수는 시스템의 완벽한 작동을 방해하는 오류에 불과했다. 오늘 오전 F&D 본사 최고층 회의실. 묵직한 오크 테이블 주변에 모인 이사들은 하나같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레이저 포인터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확히 짚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논리정연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5년간 F&D 그룹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AI 기반의 완전 무인화 매장 도입입니다. 스크린에는 퓨처리즘적인 디자인의 매장 콘셉트 영상이 흘러나왔다. 매끄러운 키오스크 앞에서 고객이 주문하고 로봇팔이 햄버거 패티를 굽고 드론이 서빙을 하는 모습. 모든 과정에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었다. 민준의 설명은 이어졌다. 기존 매장의 인건비는 매출 대비 약 25%에 육박합니다. 무인화 매장 도입 시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인적 오류로 인한 서비스 불만족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AI는 고객의 취향을 학습하여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고 식자재 재고는 실시간으로 파악되어 폐기율을 0에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F&D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효율성 그리고 수익 극대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의실 공기에는 그의 논리에 대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젊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원로 이사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들 중 한 명, F&D의 초창기부터 회사를 일궈온 산증인인 고동진 원로 이사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본부장. 자네의 비전은 참으로 놀랍네. 하지만 우리 F&D의 오랜 고객층 중에는 노년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분들에게 키오스크나 첨단 시스템은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네. 사람의 따뜻한 응대나 익숙한 방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할 건가? 자네의 방식대로라면 그분들은 F&D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고 이사의 질문에 민준의 얼굴에는 미세한 짜증이 스쳤다. 그는 곧바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 이사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기가 서렸다. 고 이사님. 시대는 변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되는 것이 시장의 순리입니다.
F&D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현재의 효율을 저해하는 것은 기업의 존재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거침없었고 단호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고 이사의 오랜 경험과 인간적인 가치관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듯했다. 고 이사는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이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대부분은 그의 압도적인 논리와 자신감에 눌려 침묵을 지켰다. 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세상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실수는 그저 제거해야 할 변수에 불과했다. 그는 F&D를 오직 숫자로만 이루어진 완벽한 기계로 만들고 싶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오랜 역사를 가진 원로들도 그의 길을 막을 수는 없을 터였다. 그의 세상은 오직 효율과 데이터만이 지배하는 차갑고도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의 펜트하우스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민준의 화려한 삶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존재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소박하다 못해 검소한 삶을 살았고 명품이나 최신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불필요한 변수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온화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아, 바쁘냐? 네, 어머니. 회의가 좀 길어져서요. 민준은 습관처럼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에 지친 듯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머니와의 대화는 항상 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엄마 목소리는 듣네.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요즘 새로 생긴 수제버거 가게가 있다고 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려니 좀 그렇고 내가 시간이 되면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새로 생긴 수제버거 가게? 민주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어머니가 그런 트렌디한 곳에 관심을 보이다니. 그는 즉시 머릿속으로 이번 주 그의 일정을 스캔했다. 중요한 투자사 미팅, 해외 지사 화상 컨퍼런스, 신규 프로젝트 보고서 검토 핑계댈 약속들은 차고 넘쳤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들이 많아서요. 다음 주에. 내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는 게 그리 힘든 부탁이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갑자기 서운함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그 목소리는 민준의 완벽한 논리도 차가운 효율성도 무력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어머니. 힘든 부탁은 아닌데요. 워낙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래, 내가 바쁜 건 알지만 엄마도 가끔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렇다. 너도 알잖니, 엄마가 이런데 혼자 가는 거 영 서툴다는 거. 민주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 그녀는 복잡한 기계나 새로운 시스템에 늘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다. 이번 주 주말 오후 어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그 수제버거 가게. 전화를 끊고 민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어머니와의 식사는 그에게는 마치 오래된 숙제를 마지못해 해결하는 것과 같은 의무감이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 대신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어머니마저도 자신의 성공 신화에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변수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F&D의 거대한 그림만이 가득했으니 말이다. 주말이 왔다. 민주는 평소와는 달리 스포츠카 대신 운전기사가 모는 세단을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의무를 끝내고 싶었다. 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빛 낡은 가디건에 검소한 원피스 차림. 민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저 옷차림으로 번화가를 가야 한다니. 그는 문득 이사회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자는 도태된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일까? 그는 불편한 질문을 애써 외면했다. 약속 당일 민준이 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화려한 인테리어로 눈길을 끄는 최신 수제버거 매장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트렌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주는 잠시 자신이 고른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세련된 분위기에 흡족해했다.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의 눈에는 이 매장의 높은 회전율과 깔끔한 시스템이 보였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객을 맞이하는 것은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큼직한 터치스크린이 반짝이는 키오스크 세대가 나란히 서서 주문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행렬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키오스크 앞에 선 박 여사는 눈앞의 복잡한 화면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쩔 줄 모르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어머니 뒤에 바싹 다가섰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고쳐 매며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토요일 오후 피크타임의 매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키오스크 앞에는 이미 몇 팀이 줄을 서 있었다. 젠장, 왜 하필 오늘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는 초조해졌다. 어머니, 일단 화면에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미 미세한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몇 번 맴돌았지만 어떤 버튼이 주문하기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으로 인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였다. 이게 주문하기니? 아니면 이걸 먼저 눌러야 하나? 아, 어머니.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민준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고 강제로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엇갈렸다. 화면이 바뀌고 수많은 메뉴들이 사진과 함께 빼곡하게 나타났다. 박 여사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무슨 버거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나는 너무 매운 건 못 먹는데. 그녀는 하나하나 천천히 살피며 연신 민준에게 질문을 던졌다. 민준의 등 뒤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어깨가 움찔거렸다. 민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그의 심장 박동은 불쾌하게 빨라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어머니의 느릿한 행동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 그냥 아무거나 빨리 고르세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아니, 그래도 내가 먹을 건데 신중하게 골라야지. 너는 이걸 먹으렴. 너는 고기 좋아하니까. 박 여사는 민준의 취향까지 고려하며 느릿느릿 메뉴를 살폈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의 여기저기를 오가며 잘못된 버튼을 누를 것 같은 아슬아슬한 위태로움을 보였다. 민준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대체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내일 당장 F&D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 이런 비효율은 용납할 수 없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짜증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매장 안에 왁자지껄한 소음마저 그에게는 어머니의 느린 행동을 재촉하는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그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민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의 턱은 굳게 다물렸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뒤에서 기다리는 줄은 더욱 길어졌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거의 노골적이었다. 민준은 마치 무대 위에서 조롱당하는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끼어든 이 오류가 너무나도 불쾌했다. 박 여사는 여전히 화면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세트 메뉴와 단품 메뉴 사이를 오가다가 순간 주문 취소 버튼을 잘못 누르고 말았다. 화면은 깜빡이더니 주문이 초기화되어 첫 화면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이고, 벌써 몇 분째야. 저러니 줄이 길지.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불평에 민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아, 진짜? 어머니, 그냥 제가 할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매장 안의 시끄러운 소음도 뚫고 나갈 만큼 날카롭고 거칠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 억눌렸던 짜증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로 인해 자신이 겪는 수치심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던 어머니의 손을 사람들 앞에서 거칠게 쳐냈다. 그의 손은 어머니의 가늘고 주름진 손을 마치 귀찮은 파리처럼 내리쳤다. 어머니의 손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맥없이 떨어졌다.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알려드렸잖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가시 돋친 비난은 박 여사의 심장을 직접 꿰뚫는 듯 했다.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상처가 뒤섞인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매장 안에는 그들의 대화 소리가 사라진 후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북적이던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햄버거를 먹던 사람들마저 포크와 나이프를 멈추고 그들을 쳐다봤다. 민주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읽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쳐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드디어 이 답답한 상황을 끝냈다는 해방감마저 느꼈다. 어머니는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했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키오스크 화면을 거칠게 터치하며 주문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겨우 이 정도를 못하다니.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이 후회인지 아니면 단지 이 상황 자체가 불쾌해서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숫자와 효율성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차가운 정적 속에 민준이 키오스크 화면을 맹렬히 누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매장 안쪽 주방에서 한 젊은 직원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그의 유니폼은 정갈했고 그의 표정은 매우 다급해 보였다. 민주는 그 직원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줄 알았다. 아마도 매장 매니저쯤 되는 사람이 상황을 수습하러 오는 것이리라 짐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 누구도 자신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직원은 민준을 스쳐 지나쳐 박 여사에게로 곧장 향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다급하면서도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 단어가 매장 안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고 마치 벼락처럼 민준의 귓가를 강타했다. 민준은 물론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과 심지어 방금 전까지 키오스크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까지 일순간 얼어붙었다. 햄버거를 먹던 손님들은 포크를 든 채 멈췄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박 여사에게 그리고 그 직원의 공손한 태도에 집중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내 어머니가 회장님?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F&D의 창업주라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은퇴 후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고문직함만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었다. 게다가 이 수제버거 매장은 F&D 계열사 중 하나이기는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직접 관여하는 곳도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그때 매장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이 주방과 카운터에서 우르르 달려나왔다. 그들 모두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일제히 박 여사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송함과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제가 음료부터 내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회장님? 직원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신이 미래 F&D의 핵심 동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최첨단 무인화 시스템이 도입된 이 매장의 모든 직원들이 그가 방금 전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시하고 간단한 것도 못한다며 손길을 쳐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그의 견고한 성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상처나 당혹감이 아닌 차갑고 단호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뜩했다. 민주는 이제 막 자신이 어떤 거대한 오판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매장 안의 차가운 정적은 박 여사가 입을 열면서 비로소 깨졌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담긴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까의 당황스러움과 상처받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위엄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바위처럼 굳건했다. 괜찮다. 박 여사는 자신을 에워싼 직원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매장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염려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너희들은 하던 일 마저 하거라. 그리고 저기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손님들께는 직원이 직접 나서서 도와드리도록 해라. F&D는 효율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불편함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잊지 마라. 직원들은 박 여사의 지시에 일제히 고개를 끄덕하며 물러섰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의 철학이 담긴 가르침이었다. 이제 박 여사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스며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것을 느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내가 방금 무시하고 쳐낸 이 손이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 여겼던 이 거친 손이.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이 손이 길거리 좌판에서 겨울 내내 호떡을 굽고 매일같이 그리시한 주방 바닥을 맨손으로 닦아내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에 절어 내 아버지와 함께 이 F&D를 일궈낸 손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심장을 찢는 칼날처럼 박혔다. 호떡 좌판, 기름 냄새, 주방 바닥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던 F&D의 초라한 시작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F&D가 번듯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였다. 그는 언제나 금수저로 완벽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은 그에게는 그저 오래된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 역사가 생생한 현실로 그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다. 너는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오직 효율이라는 껍데기 아래 가두고 그 껍데기 밖의 모든 것을 멸시했다. 사람의 마음과 노력 그리고 고통을 숫자로만 계산하려 들었지.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스며 있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었다. 기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성장시키며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한번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판의 빛과 같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그 가치를 가진 나를, 내 어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민준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은 바싹 말랐고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말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박 여사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들어 몇 번 터치하더니 민준에게 내밀었다. 오늘부로 F&D 기획본부장 이민준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법인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지금 즉시 반납해라.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던 회사 차 키도 여기에 놓고 가거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민준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앞의 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법인카드와 차 키를 꺼내 천천히 어머니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매장 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의 삶의 모든 특권이 한순간에 박탈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박 여사는 품 안에서 한 벌의 옷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그것은 버거 분매장 직원들이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땀과 기름때가 쉽게 묻을 것 같은 평범한 매장 유니폼이었다. 칙칙한 회색 셔츠와 앞치마 그리고 이름표. 민준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이 구축한 최첨단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 입는 옷이었다. 내가 그토록 신봉하는 효율과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화장실 청소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뜨거운 그릴 앞에서 손님들에게 햄버거를 튀겨내는 일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라. 그녀는 민준의 눈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영 수업이다. 내가 진정으로 F&D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너는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민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화려하고 완벽했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가 건넨 유니폼은 그의 손에서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과 무지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강요하는 지옥의 입구였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햄버거 값은 바로 그의 오만과 존경 없는 태도에 대한 대가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기상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새벽 5시 30분 스마트 밴드의 알람은 없었다. 대신 그의 귀에는 휴대폰으로 설정해 놓은 요란한 자명종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펜트하우스의 안락한 침대 대신 그가 잠든 곳은 본사 근처의 낡은 회사 기숙사 침대였다. 좁은 방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대신 낡은 빌딩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가 어젯밤 처음 입어본 듯한 쭈글쭈글한 매장 유니폼이 놓여 있었다. 칙칙한 회색 셔츠와 앞치마 그리고 이름표. 민주는 마치 거대한 악몽에서 깨어난 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온몸은 어딘가 모르게 쑤셨고 머릿속은 멍했다. 그는 기계처럼 움직여 욕실로 향했다. 금색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지던 온수 대신 녹이 쓴 수도꼭지에서는 겨우 미지근한 물이 흘러나왔다. 그는 낯선 유니폼을 입었다. 뻣뻣하고 거친 재질의 옷은 그의 몸에 불편하게 감겼다. 이름표에는 이민준이라는 이름 아래 매장 크루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마치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장으로 향했다. 10,000원 지하철 안에서 그는 사람들의 몸에 부딪히고 낯선 냄새와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와는 전혀 다른 궤도에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비효율적이라 치부했던 이들의 일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낯선 불쾌감을 느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어제 어머니를 모욕했던 그 버거 분매장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는 손님이 아닌 매장 크루였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튀김 기름 냄새와 햄버거 패티 굽는 냄새, 그리고 온갖 음식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의 얼굴은 저절로 찡그려졌다. 이민준 씨,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하게 될 박준 매니저입니다. 박준 매니저는 어제 민준의 어머니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달려왔던 그 젊은 직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 대신 냉철한 업무 지시자의 표정이 뚜렷했다. 오늘부터 이민준 씨는 매장 청소와 재료 손질, 설거지 담당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어제의 부하 직원이 오늘의 상사가 되어 그를 냉정하게 대하는 현실은 민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지시 한마디에 꼼짝 못하던 직원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박준 매니저는 그에게 한치의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업무 지시만이 오갔다. 민준의 첫 번째 임무는 화장실 청소였다. 그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는 쭈그리고 앉아 변기를 닦아야 했다.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그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손에는 고무장갑을 꼈지만 그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끌어올랐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였다. 끈적거리고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길은 험난했다. 그의 옷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튀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듯 인상을 썼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부분이었다. 가장 고된 일은 주방의 뜨거운 그릴 청소였다. 튀김 기름과 고기 기름때가 눌어붙은 그릴은 끈적이고 더러웠다. 그는 뜨거운 스팀에 얼굴을 찡그리며 억지로 그릴을 닦아냈다. 팔은 아팠고 온몸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기름때가 그의 유니폼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만 일해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점심시간 그는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힘든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주말 계획, 그는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민준이 그저 서툰 신입 직원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의 서툰 일처리를 보며 피식 웃었고 때로는 대놓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민준 씨,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다시 하세요. 아이고, 본부장님 나셨네. 이러다 홀딱 망하겠어 아주.
어제의 부하 직원들의 냉정한 말과 비웃음은 오만했던 민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숫자로만 취급했던 직원들의 고된 노동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뜨거운 열기, 기름 냄새, 끈적거리는 바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반복적인 작업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부서지고 그는 그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려야 했다. 밤이 되자 그는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몇 주간의 지옥 같은 매장 생활은 민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으며 몸은 피곤에 절어 항상 천근만근이었다. 기름때와 음식물 냄새는 그의 피부에 스며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화려한 옷들은 모두 창고에 처박혔고 그는 매일같이 땀과 노동의 흔적이 배어 있는 유니폼을 입었다. 그의 꼿꼿했던 자세는 한층 구부정해졌고 날카로웠던 눈빛은 피로와 함께 인간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날 저녁 매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은 하루 종일 쌓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뒤편 창고로 향했다. 무거운 통을 겨우 내려놓고 그는 창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후끈한 창고 안은 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에게는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밀려드는 서러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팔꿈치로 눈물을 훔쳤다. 그는 재벌 2세로서 F&D의 본부장으로서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강하고 냉철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이 무너져 내린 이 순간 그는 한없이 약한 존재였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하는가 그는 속으로 절규했다. 그때 창고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매장 매니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다가와 민준의 앞에 따뜻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민준을 가장 혹독하게 대했던 그리고 가장 냉정하게 비난했던 바로 그 매니저였다. 민준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민준 씨 이거 마시면서 좀 쉬어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음료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그는 매니저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했다. 매니저는 민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창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매장 마감 소리만이 둘 사이에 침묵을 메웠다. 이민준 씨 어머니 아니 박 회장님께서는요. 저에게는 이 매장을 포함한 F&D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매니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20년 전에 막 사업을 시작한 작은 호떡 가게 앞에서 우연히 박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어요.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지쳐 있었죠. 그때 박 회장님께서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자리를 주셨어요. 그때는 그저 작은 좌판이었지만 박 회장님은 저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는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박 회장님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반죽을 치대고 직접 시장을 돌며 식자재를 구매하셨죠.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민준은 매니저의 이야기에 숨을 죽였다. 그의 눈앞에 어렴풋이 기억하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그가 경멸했던 낡은 가디건 속에는 그런 지독한 고난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박 회장님은 직원 한 명 한 명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면 밤새워 고민을 들어주시고 개인적인 어려움까지도 함께 해결해 주려 애쓰셨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 진짜 사업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F&D 그룹의 거대한 시스템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효율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효율보다 중요한 건 그 효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박 회장님은 그걸 평생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매니저의 이야기는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단순히 고통과 인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의 삶이 F&D의 가장 강력한 근간이자 정신이었다는 것을. 민주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뒤늦은 후회와 함께 밀려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행했던 무례함과 오만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외쳐댔던 효율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사람의 가치를 마침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시간은 유수와 같았다. 지옥 같던 매장 생활은 민준에게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켰다. 3개월 후 그는 더 이상 F&D의 오만한 기획본부장 이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날렵해졌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팔에는 장근 육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땀과 기름때에 찌들었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친 손길에는 이제 능숙함과 힘이 배어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유니폼을 입고 주방과 홀을 오가며 맡은 업무를 처리했다. 그릴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뜨거운 기름 냄새에도 익숙해졌다.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나르는 것도 찌든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피곤함 속에는 이제 어딘가 모를 만족감과 활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도 어색함 없이 어울렸다. 처음에는 그를 비아냥거리던 직원들도 그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이제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작은 농담을 주고받는 어엿한 매장 직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동료들이 숫자로 구성된 인력 자원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매장은 점심 피크가 지나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민주는 홀을 정리하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익숙한 매장 풍경 속에서 그의 눈앞에 3개월 전에 자신의 어머니처럼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한 노부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복잡한 메뉴 앞에서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머니는 옆에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3개월 전 어머니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날카로운 말과 거칠었던 손길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분주하게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배달 주문이 밀려들어와 주방은 바빴고 홀 직원들은 테이블 정리와 손님 응대에 여념이 없었다. 아무도 키오스크 앞에서 힘들어하는 노부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듯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지금 내가 나서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과거의 효율성 논리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곧이어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새로운 깨달음이 그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그는 들고 있던 행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노부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노부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고 눈을 맞췄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르신, 제가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차분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급함이나 짜증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로 가득했다. 노부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뜻밖의 친절에 대한 감사가 스쳐 지나갔다. 아이고 젊은이. 고맙네. 이거 도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기본적인 불고기 버거 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할머니. 기본 메뉴도 다 있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혹시 매운 건 잘 못 드시나요? 어르신들께는 맵지 않은 치킨 버거도 인기가 많아요. 민주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는 노부부의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답해주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메뉴를 추천하며 주문을 도왔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고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노부부는 민준의 친절한 응대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당황스러움 대신 편안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3개월 전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거칠게 손을 쳐냈던 이민준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매몰된 차가운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위로하며 진정으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변화는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매니저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매장 밖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매장의 활기찬 소음과 사람들의 움직임은 두꺼운 방탄 유리를 뚫고 희미하게만 들려올 뿐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박 여사는 태블릿 PC를 든 채 매장 안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 CC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이민준의 모든 행동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매장 안, 민준이 노부부에게 몸을 낮춰 눈높이를 맞추고 상냥하게 주문을 돕는 모습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그의 미소, 그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노부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설명하는 그의 손길까지. 박 여사의 눈동자는 그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진지했고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는 심사위원 같았다. 노부부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미소 그리고 민준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확인하는 순간 박 여사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에 비로소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깊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세월의 지혜가 담긴 미소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물기가 어렸다. 됐구나. 박 여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아들을 향해 품어왔던 걱정과 우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대견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값비싼 경영학 수업이나 첨단 경영 기법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과 겸손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웠음을 확인했다. 그가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노부부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들의 불편함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봉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것이 바로 박 여사가 F&D를 창업하고 이끌어온 근본적인 철학이었다.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박 여사는 태블릿 PC 화면을 껐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매장 유리 너머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고 그의 움직임에는 진정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그는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의 가치를 품은 진정한 F&D의 후계자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들의 땀 흘리는 뒷모습에서 박 여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기업을 진정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된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긴 인고의 시간 끝에 진정한 리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